사드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이 기구를 중심으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과 또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군사적 실효성 문제, 또 두 번째 주변 강대국 간의 갈등 문제, 또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는 공론 분열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경제 피해 대책 강화 등 사드 문제로 인해서 생기고 있는 국가적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드 대책위원회 구성 멤버를 소개를 하면 원내대표인 제가 지적위원장을 맡고 국방위 간사이신 이철희 의원, 외통위 간사이신 김경혁 의원, 또 산자위 간사이신 홍표 의원, 그리고 외통위의 오선 의원이신 원혜영 의원, 그리고 기재위의 삼선이신 윤호중 의원, 그다음에 정무위의 정재호 의원, 그다음에 안행위의 김용호 의원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재호 의원은 국가적인 갈등 사안을 직접 청와대에서 갈등관리 비서관을 쓰면서 조정을 해왔던 경험이 있으시고, 우리 김용호 의원님은 우리 당의 대표적인 중국통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그런 능력자입니다. 앞으로 이 8분의 사드 대책위원들이 당내 여러 의견도 수렴하고 또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사드 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책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국민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말씀이셨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좀 더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그러한 설득의 논조가 아니고 더 이상 떠들지 마라, 이미 결정한 건데 뭘 말이 많냐, 갈등이 있지 마라, 이런 식의 그 논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대단히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태도를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으로 많은 국민들이 논쟁하고 또 지역 갈등이 유발되고 주변국이 긴장하는 것은 이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가 심대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또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중한 모습이 아닌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시 한번 실망했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드 대책에 위해서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들을 하나하나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하실 분은 한번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국회 차원에서 각 해당 상임위나 예결위 과정에서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과정과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쭉 확인하는 일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아직까지 확인되는 것으로 보면은 일단 이번에 사드 배치 결정을 정부는 단순하게 미국의 포대 하나를 추가로 배치하는 정도로 아주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가져올 외교 안보적인 파급력, 부작용, 경제적인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한 예상되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대책을 갖추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단순하게 그리고 성급하게 즉흥적으로 판단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단지 안보적인 이유 이렇게 해서 들고 있는데, 안보적인 이유 하나만 보더라도 이번에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고고도 미사일의 위협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말해서 장사정포나 단거리 미사일로 한반도 전역이 커버가 가능한 상황에서 과연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거론되는 동북 미사일 기지 설치 문제, 그 다음에 러시아가 극동 지역에 미사일을 전진 배치시키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타켓은 지금 우리 한반도 내 사드 기지를 타켓으로 하는 미사일 전진 배치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미사일만 걱정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이나 러시아 미사일까지 걱정해야 될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드 배치 이후에 북핵 문제를 둘러싼 대북 공조체계가 공조체계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이미 SLBM 1차 실험 때 러시아나 중국이 신속하게 UN 안보리 제재에 동참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2차 SLBM 실험에서는 전혀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결코 지금 현재 북핵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나 우리 안보나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결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손실이 훨씬 더 크다는 게 지금까지의 판단입니다. 물론 이후에 남아있는 것은 중국의 이제 대북 우리 경제 보복 조치가 과연 어떤 형태로 어떤 수준으로 진행될 것인가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 부분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국민적인 합의, 충분한 토론, 각각의 예상되는 부작용들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기준 동의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이번 사드 배치 발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게 여러 부분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 밝혀두고 싶은 점은, 저는 미국의 사드 체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미 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 있고 미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또는 미사일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드를 통해서 이 미국민과 미군을 보호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성주 지역으로 그 배치 지역을 결정하고 또 주변국의 이해를 구하고 또 주민의 동의를 얻어나가는 과정에 그 과정 전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사드는 지금까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 주거 밀집 지역을 앞에다 놓고 설치된 적이 없는 무기 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주 읍을 놓고 그 뒤에서 후면에서 사드 레이더가 설치가 되는 건데요. 미국 본토 내에서도 네바다주라든가 플로리다주라든가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또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사막 지역을 향해서 사드 레이더는 설치가 되었습니다. 해외에 나와서도 일본에 두 곳, 괌에 한 곳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괌의 미군 기지도 북쪽 그 해안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일본의 아오모리현과 교토부에도
여기는 일본 서해안의 바다 쪽을 향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 사드 엑스밴드 미사일 레이더가 어떤 그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한 정확한 검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배치 발표를 했다. 이건 잘못되었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지금까지 성주 지역으로 사드를 배치하게 된 이유가 뭐 부산이라든가 또는 이 경남, 울산, 포항, 울진 이런 지역에 그 원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미군의 이 추가 보충 병력이 도착할 부산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요, 이게 지금까지 정부에서 주장해온 요 반경이 200km 반경 내가 이 요격 가능한 범위로 이렇게 그 홍보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 사진 지도를 보면 이렇게 이 사드 시스템에 배치되는 엑스밴드 미사일, 이거는 이제 종말 단계 감시용인데 요 엑스밴드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600에서 800km라고 하고 어느 한쪽 방향을 향해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감시 범위는 130도. 그렇게 본다면 이 영남 지역 거의 대부분과 특히 이 정부에서 강조했던 원전 밀집 지역이라든가 우리 산업의 주요 지역, 또 부산항, 항만, 그 다음에 호남 지역은 전혀 이 전체 지역 모두가 그 사드의 요격 가능 지역으로부터 제외됩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실제로 그 요격 범위를 과장해서 홍보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사드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에게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무기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정확한 이 정보를 주어야 할 정부의 태도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라고 한다면 주변국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 불가피성을 납득하도록 설득했어야 하고 또 나아가서 지금 뭐 국회 비준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국민의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이것은 국회의 비준 또는 비준에 준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